네. 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박세정 컨설턴트가 준비해 오신 내용 들어볼 텐데요. 여성 친화 기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 그 우먼 파워로 우뚝 선 기업인 한국 야쿠르트하고요. 그다음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관련한 정책을 아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KT 이 두 기업에 대한 소식 간단하게 또 깊게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주부님들 사이에 야쿠르트 아줌마가 인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다시요. 그렇죠. 네. 야쿠르트 예전에 정말 아줌마. 많으셨는데 최근엔 전 잘 못 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다시 한번 좀 인기가 많아지고 그렇죠. 있나 봐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네. 이 야쿠르트 아줌마의 우리가 색상이 고동색보다 약간 흐린 뭐 맞아. 이런 베이지, 베이지라고 베이지 하죠. 색을 네. 우리가 보통 야쿠르트 아줌마 색이라고 맞아. 말을 할 그럴 정도로. 정도로. 그리고 그렇죠. 예전에 좀 되게 이런 그 약간 개그들이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기훈아 오늘 너네 엄마 편찮을 줄 알고 어떻게 알았어? 우리 집에 야쿠르트가 안 와가지고 이런 얘기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야쿠르트를 드셨었는데 한동안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네. 또 활발해졌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 인기 중 하나가 여성 친화적인 해당 기업의 특성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떤가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 불황이 좀 되면은요, 이 한국 그 야쿠르트 아줌마들에 대한 그 관심이 좀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정 경제를 일으키는 분들의 역할들이 좀 필요해지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우선 한국 야쿠르트가요, 그 야쿠르트 레이디라고 하는 채용, 그러니까 주부 전용 채용 사이트를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오픈한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반응이 엄청 뜨겁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이게 대부분 한국 야쿠르트 기업의 여성을 위한 제도라든지 여성이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근무하시는 분들의 좀 연령을 보니까요. 40대하고 50대, 그러니까 40대가 약 39%, 50대가 30%로요. 전체 인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40, 50대면 일자리에서 많이 물러난 그렇죠. 연령대잖아요. 근데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30대가 16%, 그리고 60대가 10%의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평균 근속 연수를 보니까요. 9.8년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작년에 국내 여성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속 연수를 봤을 때 4.4년이었거든요. 네. 그거보다도 5.4년이 더 긴 거죠.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그렇죠, 됐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이제 비결을 보니까요. 이 자유로운 근무 시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돌볼 수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일뿐만 아니라 가정도 같이 돌볼 수 있는 이제 장점들이 아마 이 야쿠르트 아줌마의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렇죠, 여성을 그렇죠, 위한 그렇죠. 편의 조건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10년 가까이 편안하게 이렇게 그럼요. 오래 근무를 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네. 사실 이게 기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야쿠르트라는 색이 만들어질 정도면 그렇죠. 굉장히 좀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게 맞아요. 아닌가 싶어요. 예. 근데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우리 주말일라 분들이 많이 활동을 거의 근 10년 동안 근속하시면서 하고 계신데 저희 집에도 받아 먹거든요. 네네. 예, 근데 저 한 3, 4년 지나고 나니까 새로 출시되는 작품들 있잖아요. 그 야쿠르트 회사에서 나온 것들 뭐 유산균 말고도 라면 같은 거 있으니까 몇 개 네네네네네. 주시더라고요. 먹어보라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거래를 하니까 딴 사람한테 아름아름 소개도 시켜주고 좋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럼 이만큼 성장세를 올릴 수 있는 야쿠르트 그 회사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기여도는 예. 제가 봤을 때 네. 그 아줌마들이 아니었으면은 그 회사 몰라요. 엄청 벌어다 줬다는 얘기일 그래요, 거잖아요. 그래요. 거의 회사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라고 맞아요, 할 수도 맞아요.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한국 야쿠르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쿠르트 음료뿐만 아니라요. 뭐 말씀하신 식품, 그다음에 다양한 유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아마 생각해 보시면 편의점에서 이런 물품들을 구매를 쉽게 아마 못 하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한국 야쿠르트는 유통업체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게 바로 이 한국 야쿠르트 아줌마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뭐 밀어내기의 관행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 개인 사업자보다 보니까요. 이게 단순한 판매원의 의미가 아니라 그 전국을 누비면서 걸어다니는 홍보우먼, 움직이는 광고판 이런 역할들을 아주 똑똑히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야쿠르트가 야쿠르트 그 아줌마가 키웠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971년 44명으로 시작한 야쿠르트 아줌마가요. 현재 13,000여 명. 네. 엄청난 성장을 보였네요. 그렇죠. 근데 지난해 매출이요. 9,800억 원. 네. 근데 야쿠르트 아줌마가 2주
중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90% 이상이요? 정말 대단하네요. 한국 야쿠르트는 예. 갑의 행포가 우리 아주머니들이 이제 행포를 부르시면 그게 갑의 행포가 되겠네요. 저는 그렇죠? 요즘에 정말 잘 안 보여서 좀 많이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줄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여기 그 저희 동네 지나가다 보면 신사역에서 노년역 가는 길에 오른쪽에 이렇게 야쿠르트 본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침 끝나고 나거나 오후 시간 딱 되면요. 정말 베이지색 입으신 분들이 거의 이제 사장님들이시죠. 쫙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아름답게 승무원처럼 이렇게 네. 가방 끌고 가시더라고요. 굉장히 뿌듯해하세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근데 요새는 예전처럼 아침에는 좀 보기 힘든 건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낮에 저희 방송 끝나고 잠깐 이렇게 동네 같은 데 어디 네네. 가다 보면은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굉장히 많이 계세요. 맞아요, 아침도. 맞아요. 저는 야쿠르트 아줌마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이 지금 71년도부터면 저 나이보다 훨씬 더 위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끌고 다니는 기계 변천사를 혹시 맞아요,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요즘 거의 자동으로. 맞아요. 얼마나 신기했는데요. 딱 잡으면 맞아요. 자동으로 가는 그 이렇게 시스템. 가는 그거 한번 몰고 가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랬던 적도 있어요. 어쨌든 전체 매출의 90% 정도를 차지할 대단합니다. 정도라고 하니까 야쿠르트 아줌마들을 거의 걸어 다니는 1인 기업이라고 네네. 불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이렇게 좀 많아질 수 있었던 인기 비결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 1인 기업이다 보니까요. 이게 퇴직금은 별도로 없지만요. 네. 그 통상 근로자하고 차별 없이 4대 보험이라든지 건강 검진 이런 기본적인 복지 혜택들이 지워지고 있고요. 그 제일 궁금한 게 아마 수익일 것 같아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170만 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탄력적인 근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안정적인 수입이 아무래도 가장 좀 인기를 끄는 항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달 일정액을 불입하면 만기 시에 목돈을 받는 신적립 제도라든지 아니면 우수성과자를 해외에 보내주는 포상 제도 예,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여성들을 위한 복지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마 이런 제도들이 이게 조직의 리더가 그 가치관이라든지 비전이 없으면 그렇죠. 사실 이루어지기가 어렵잖아요. 네. 특히 그 김혁수 대표의 동료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김혁수 대표께서는 앞으로도 여성들이 가정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요. 월 수입 보장은 물론 다양한 혜택을 늘려서 야쿠르트 아줌마를 안정적인 직업군으로 만들겠다라고 야. 비전을 밝히고 계십니다. 직업군이 됐네, 정말. 하나의 이제. 네. 저는 그 대표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이런 분들은 좋아요. 왜냐하면 또 이 한국 야쿠르트에서 주부 전용 채용 사이트도 아까 오픈했다고 네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좋은 사람, 좋은 기업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계속해서 포커스를 어떤 여성 친화적인 기업에 맞추고 그렇죠. 이런 계획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게 맞아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아까 그 사이트에 대해서 예.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난 5월부터요. 그 구직 페이지인 야쿠르트 레이디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운영하자마자 한 달에 평균 10만 건, 그리고 일일 평균 1000건에 달하는 페이지 뷰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부 구직자들이 5월과 6월 사이에 그 한국 야쿠르트 레이디에 지원을 해서요. 취업한 비율이 21.5%. 그러니까 이야. 4명 중에 1명은 취업에 성공한 케이스라고 그러네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실제로 이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무엇을 가장 많이 보았나라고 했더니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수입.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 170만 원 선의 네.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분들의 희망 수입을 얼마나 원하냐라고 물어봤더니요. 한 128만 원 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높은 맞네요. 예,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무 시간이 두 번째로 나왔거든요. 근데 근무 시간은 얼마를 원하는가 했더니 6시간 50분을 원하신대요. 네. 근데 한국 야쿠르트의 그 야쿠르트 아주머니들께서는 6시간 40분이 평균 근무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원하는 바가 어쩜 이렇게 그렇죠. 딱 딱 맞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부님들이 원하는 시간대는 딱 그쵸. 맞고 원하는 돈보다 많이 주고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일일 평균이 1000건 뭐 한 달에 10,000건, 10만 건 정도의 뭐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와서 경쟁률도 사이트 좀 보신다고 하는 치열하지 건데.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네,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시면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을 놓치신 분들은요, 저희가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또 열려 있으니까요. 네네.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여성 친화 기업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그 두 번째로는 그 KT를 통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지난해 24조 원의 매출을 일으켰던 KT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으로 이미 이 시장에 대한 입지, 그다음 패러다임의 구축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정보통신을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는 데 기여한 것뿐만 아니라요. 이런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들을 통해서 여성 친화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기업의
기업에서 먼저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성공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석채 회장의 경영 소신이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반영하게 된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흔히 그 가장 기본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은 너무 기본적인 거고요. 네. KT가 여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서 정성을 쏟는 사업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011년부터 업계 최초로 도입한 스마트 워킹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스마트 워킹. 지금 이제 TV로도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네네네네. 혹시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출근하지 않고. 네, 스마트 워킹 이제 종래 사무실 근무를 벗어나서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 개념을 뜻하는데요. 직원이 일할 장소와 시간을 선택해서 일하는 근무 형태인 자택이나 또 자택 근처에 스마트 워킹 센터에서 일하는 원격 근무 형태가 하나 있고요. 직원이 희망하는 근무 시간을 선택해서 근무하는 선택 근무제. 그다음에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서 장소를 이동하면서 근무하는 이동 근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스마트 워킹 제도를 이용하면은 아무래도 아이를 돌보면서 일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회사가 먼 경우에는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근처에 있는 스마트 워킹 센터에서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일과 가정을 같이 돌보기에 되게 적합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아니 근데 네. 이러한 스마트 워킹 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네네. 근데 이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져. 저희 근처에서 못 봤거든요. 뭐 본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종로다. 네. 그런데 집은 분당이면 그쵸. 저 스마트 워킹을 찾아 일산까지 갈 수는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많이 활성화되고 있나요? 그리고 활성화가 굉장히 궁금해져요. 네. 네, 현재 KT 직원들은요, 서초, 광화문, 분당, 대전 이렇게 총 15개 스마트 워킹 센터와 자택 등을 이용해서요, 3,000명 정도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3,000명. 네, 많이 이용하고 있죠. 오히려 회사에서도 좀 스마트 워킹을 하도록 독려하는 분위기인가 아니, 이거 보네요. 우리가 못 볼 수밖에 없네요. 다들 집에서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요. 예. 근데 해당 네. 기업은 이러한 것 때문에 근무 환경 뭐 수상 뭐 이런 네. 것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 KT가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요, BPW 코리아, 그래서 이게 뭐냐면 비즈니스 앤 프로페셔널 워먼, 그래서 전문직 여성 한국연맹이라는 곳이거든요. 네. 이곳에서 매년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든지 고용 창출에 기여한 단체한테 주는 그 어워드상, 그걸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받을만 합니다. 근데 네. 맞죠? 충분히 받을만 하다고 아, 정말 생각합니다. 가진 여자로서 정말 이런 직장이 있다면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래요, 드네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또 여성 리더로서 성장하게끔 뭐 이렇게 이제 동력이 되어주는 어떤 끈도 있다고 하네요. 어떤 거죠? 이 KT는요, 스스로 그 유리천장을 깨라 이런 말은 하지 않고요. 네네. 우리가 제도와 조직 문화를 만들어줄 테니 성장하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하나 소개해드릴 게 여성 리더십 과정인 클레오하고 올레 여성 멘토링 제도인데요. 네네. 이 클레오는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하겠다, 회사에서 크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예. 클레오? 네, 클레오. 이름 네. 재밌네요. 회사 내 여성 임원이요, 여성의 그 부장이라든지 이제 임원급들에게 별도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제 지원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여성 그 임원분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노하우도 공유하고 직장 내 어려움 등을 같이 좀 그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이런 제도로 활용되고 있고요. 예. 특히나 이렇게 여성만을 위한 별도의 멘토링은 KT에서 좀 처음으로 시도한 거라고 하니까 주목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포커스를 좀 여성 쪽에 많이 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도 여성 임원이 좀 있어야 아무래도 좀 여직원을 이렇게 끌어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여성 임원들도 많이 배출이 돼 있나요? 네, 뭐 이런 노력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는요, 상무 이상의 여성 임원이 21명. 근데 이게 그 제가 한번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그 국내 상장사된 기업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재벌 총수들이란 그 친인척을 배제하고 네. 가장 많은 기업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성 여성 임원이 친화 기업이라고 해놓은 아니 여성 임원이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네, 그렇다고 정말 하네요. 현실이 그런 거죠. 별로 네. 씁쓸합니다. 네. 더 많이 더 많이 크겠네요. 그렇죠. 더 많이 클래요. 뭐 앞에 이제 클래요 다음에 잘 되면 더 많이 클래요. 네, 네, 좀 네. 더 커볼래요. 뭐 계속 우리가 나올 수 아주 많이 있으니까요. 클래요. 네. 알겠습니다. 뭐 더 추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제도들이요, 실질적으로 여성분들한테 임원으로서 또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다라는 걸 증명해주지 않나라고 네. 생각해 봅니다. 네. 네, 그래요. 우리 좋습니다. 주말엘라 분들 함께 하시면서 이런 여성 친화 기업들을 저희가 그래요, 소개를 그래요.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지금 좀 바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오늘 네. 두 곳의 기업을 소개해드렸는데 네. 한국 야쿠르트와 KT를 KT, 그렇죠.
드렸는데요. 정말 뭐 우리 주말렐라 분들을 위해서, 우리 워킹맘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여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기업의 모습 참 보기가 좋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이태진 컨설턴트가 준비해 오신 내용 들어볼게요. 네, 칼퇴근이 미덕인 시대가 왔습니다. 그 이번 여름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굉장히 무더우셨잖아요. 네네. 우리 길었어요. 그렇죠. 우리 주말렐라 여러분들 전력난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전력난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 기업에서는 칼퇴근을 권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일의 능률도 높이고 네. 만족도도 끌어올리는 각 기업의 그 휴가 및 재충전 제도에 대해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보면서 내가 그렇죠, 가고 그렇죠. 싶은 기업을 맞아요, 선정하는 맞아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잘 놀고 잘 네. 쉬고 잘 일하는 거 굉장한 맞아요. 경쟁력이지요. 그렇죠. 그럼 요즘 분위기가 네. 기업들이 휴가를 서로 권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1년에 한 차례씩 뭐 리프레시 휴가를 가도록 의무화를 하는가 하면은 뭐 장기 근속자에게는 좀 최장 뭐 1년 정도의 유급 휴가를 주기도 합니다. 와. 그래서 뭐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지면 좀 창의적인 일과 그다음에 업무 몰입도를 조금 이렇게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 좀 많이 그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1년 유급 휴가는 뭐 진짜 부럽네요. 근데 아니 이런 네. 1년 유급 휴가를 받는 분들 실제로 계시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정말 한 20년 정도 뭐 장기 근속하신 분들. 대단합니다. 그러면 일단 뭐 이거를 워크 스마트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기업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요 재충전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1년 있다가 돌아왔는데 내 책상이 없어지면 에이, 그래요. 뒤통수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1년 있다 예. 왔는데 맞아요. 모든 직원이 다 바뀌어 있어. 다 바뀌어 있어. 이거 위험한데요? 딱 왔는데 누구 이런 거 그거 뭐 상상만 해도 아찔해지는 그러게요. 그런 현상이 어떤 벌어지니까. 제도가 네. 있나요? 그 앞서 KT에 대해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KT의 예인데요. 입사 10년 차 직원에게는 6개월, 20년 차 직원에게는 1년간 유급 휴가를 이렇게 주도록 합니다. 이것도 이게 KT인가요? KT의 그렇죠, 이야기였어요. 이 회사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드네요. 네. 네. 이석채 그 회장이 취임 이후에 직원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좀 휴가를 좀 배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첫해 한 2010년에는 한 190명 정도, 그다음에 지금 2012년에는 한 206명이 리프레시 휴가를 이렇게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과 뭐 재충전이 신청 사유의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네. 뭐 건강 회복, 어학연수, 뭐 자격증 취득 다양한데 특히 여성 직원이 신청이 조금 높다라고 합니다. 남성 직원보다 네. 아무래도 여성 직원의 신청 비율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 게 다 알려진다면 여성분들이 오래 근무할 수밖에 없을 것 맞아요. 같아요. 우리 회사를 사랑하고.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너무 감탄하고 저 지금 계세요. 감동에 유급이 돈을 그러니까 주면서 쉬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6개월에서 1년까지. 근데 진짜 대단하네. 왜 그 지난번에 우리 항상 이게 취업 얘기하거나 아니면 직장 얘기를 할 때 3년, 5년 차 되고 나면 이제 어깨 뽕 올라가고 막 5년 되면 네. 굉장히 멘붕 오고 막 이런다고 했는데 딱 10년이면 어느 정도 그 전반적인 생활을 알고 다시 또 재충전해서 오면 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해안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꼭 듭니다. 참고 10년 견뎌야겠네요. 그리고 이게 또 괜찮은 게 뭐냐면은 네. 10년 정도 하잖아요. 그럼 모든 업무에 대해서 내가 다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없으면 이 회사는 안 움직인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신 6개월 동안 돈 드릴 테니까 쉬고 계십시오. 네. 회사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뭔가 또 그리고 스스로를 그렇죠. 채울 수 있는 업그레이드도 되고요. 그렇죠. 스스로도 네. 굉장히 많은 발전, 자기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요. 이렇게 해서 KT의 경우를 알아봤고요. 또 다른 기업의 경우는 어떤가요? 예, 최근 눈에 띄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네. 네. 초과 근무 제로화 프로젝트인데요. 정시 퇴근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상 불가피하게 야근을 하게 되면 상사한테 이렇게 결제를 받아가지고 수락을 맡아서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문제는 실행 여부이잖아요. 그렇죠. 그 눈치 보고 이렇게 못하니까 네네. 그 SK 이노베이션에서는 그 제도 설명회 때 초과 근무를 많이 하는 10개 그 부서를 오픈을 했대요. 그래서 경각심을 조금 이렇게 불러 일으키고 그다음에 실제 오후 7시가 되면 냉난방을 다 차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못하게 회사에서 맞죠? 나갈 수밖에 없게끔. 그렇죠.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라. 그게 그렇군요. 모토로 시작이 된 거고요. 예. 뭐 초과 근무 현황 및 개선의 여부를 팀장하고 이렇게 팀원들의 연말에 인사고과까지
개입을 이렇게 한다고. SK 이노베이션이 한전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걸지도 아니, 모르겠어요. 이게 참 이게 굉장히 의외의 행동이죠. 사실은 그러네요. 보통은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네네. 초등학교 이후에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우리가 이제 수업 정규 시간 이외에 무슨 학교에서 보충 학습이라든지 네. 뭐 야간 자율 학습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는 도망을 가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우리를 잡는데 아니면 빠지려면 허락을 그렇죠. 받아야죠. 근데 근데 이건 이제는 반대로?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되는. 야, 이게 학교의 교육계에도 좀 이런 분위기가 퍼져서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 저 남아서 공부 좀 하겠습니다. 가. 얼른 집에 근데 가서 6시 이후에는 그렇지. 다 끌 거야. 뛰어놀아. 막 이런 분위기가 좀 우리나라에 그래요.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네. 바람은 있는데 네. 어쨌든 초과근무 제로와 프로젝트 이름만 들어도 마음에 들죠. 뭔가 그냥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정말 일할 맛 날 것 그렇죠. 같아요.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프로젝트, 뭐 이런 뭐 운영을 하는 또 회사가 또 있나요? 예, 몇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네네. SK텔레콤에서는 만 10년간 임직원에게 45일 동안 휴가를 이렇게 주는 안식년 제도를 하고요. 네. S-오일에서는 휴가 한도 내에 2주 이상 연속된 휴가를 가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이거 참 좋은 것 같은데 부서장의 연차 휴가를 신입 사원에게 모자란 그 휴가를 보낸 사람한테 기부를 하는 그런 제도가 또 있다라고 해요. 그렇죠. 네. 피치 못할 그 사정이 있는데 휴가를 못 가거나 못 쓰면 네. 또 이렇게 업무에도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고요. 애경에서는 그 창립기념일에 업무 성과가 우수한 직원을 뽑아서 일주일간 휴가를 좀 부여를 한다고 이거는 몇 명 합니다. 안 되니까 별로네요. 그리고 효성에서는 네. 그 사업부별로 리프레시 데이가 있는데요. 산무 데이라고 회식, 회의, 잔업 없는 데이 해가지고 주 1회 전 직원이 그냥 다 퇴근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 직장인들이 좋아할 만도 하지만 왜 그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 눈치 굉장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왜 이제 그렇죠. 시선 그렇죠. 뭐 신경 써야 된다 이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없을까요? 그렇죠. 대다수가 그 상사 눈치미 그런 분위기에 눈치를 보게 돼서 맞아요, 못 맞아요. 가고 막 이렇게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 임원이라든지 팀장이 휴가를 가면 다른 부서의 팀장이라든지 팀원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못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 팀 내 커뮤니케이션보다 사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이런 효과들을 가지고 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직장인 재충전 제도 저희가 다양한 기업의 제도들을 살펴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직장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9시에 출근해서 뭐 6시에 퇴근하는 이렇게 굉장히 조금 경직된 근무 시간을 조금 유연하게 조정하고 네. 우리가 연차 보장이라든지 불필요한 뭐 초과 근무 방지 등을 위해서 인사고과 연계하는 식의 이렇게 계속 하는데요. 그 근로자들도 근로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근로 윤리를 조금 갖춰서 업무에 집중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이래요, 해서, 맞아요. 네. 일을요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짧은 시간에 시간에 집중해야죠. 그럼요. 맞아요. 최연소 로스쿨 합격한 친구도 그런 말 네네. 하더라고요. 자기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것보단 짧은 시간 집중을 하고 맞아요. 딱 그만큼씩만 하는 게 제일 맞았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봤자 책상 정리만 2시간 하고 자요. 그래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도 방송 뭐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문에 한 3시간씩 해라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막 그래요. 지금 계속 전화 와서 네. 왜 벌써 끝났냐 이러는데 아닙니다. 딱 집중적으로 이만큼은 딱 하고 그럼요. 알찬 정보 알찬 드리고. 정보 딱 드리고 사라지는 게 인사를 제일 드려야죠.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여성 취업 다이어리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